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행설수설 칼럼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 강의들이 종교, 철학, 과학 등 분야에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리고 강의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되면서 시리즈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호흡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 채널의 특성에 좀 많이 안 맞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더 짧은 동영상들로 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문화적 코드를 통해서 어떤 이치를 설명해주는 그런 컬럼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문화적 코드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날치 밴드의 범이 내려온다. 굉장히 요즘에 많이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전국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인적 교류, 관광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을 알리는 영상 차원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젊은 친구들은 랩을 좋아하잖아요. 랩. 그래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마에, 순식간에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마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이날치 밴드 범이 내려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댓글로 이렇게 질문하셔서, 여기 이제 댓글 주신 거 보면 이날치 밴드에 범 내려온다라는 게 북한군이 침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표를 했더니, 노래가 유행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BTS 방탄소년단의 새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가 만드는 이렇게 자신들의 계획을 갖다가 사전 예고들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 14.8 카드, 3.14 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14.8 카드는 옛날에 있어서 저도 잠깐 봤지만은 아무튼 그런 건 있는 모양이에요. 3.14 카드 나왔다. 이런 걸 좀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셔. 일단 오늘은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유튜브 채널 또 다른 분 엠빅 뉴스라고 있는데 영상 가져왔는데요. 이날치 밴드 취향저격 국악 밴드, 이것이 조선의 아이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치 밴드가 어떤 밴드인지, 일단은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음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근데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검색을 좀 해보면은, 이날치 밴드는 이날치라는 이름 자체가 1820년에 1890년에 생존했던 조선 마지막 명창의 성과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타기로 굉장히 잘해서 날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명창, 조선 마지막 명창 이날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름을 밴드 이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소리꾼 4명과 베이스 2명, 베이스 주자 2명, 드럼 1명, 그래 총 7명으로 구성을 했다. 자, 우리가 방탄소년단도 7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칠성의 원리로 우리 한국인들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칠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명, 여기서도 7명으로. 이게 잠재의식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해서 그러는 겁니다. 만드는 이유가.
자, 이 밴드, 그러니까 이날치 밴드에서 바로 한국관광공사의 그 어떤 지원 하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는 그 한국을 알리는 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잠깐 들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유튜브 채널 바로 그 이날치 온스테이지 2.0 이날치 범 내려온다 뭐 앰비스큐어스 댄스 컴퍼니 뭐 이렇게 돼있어. 요 내용 한번 요 그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냥 듣는 겁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정인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려온다 범은 덜숭덜숭 우리는 잔뜩 한 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동화 같은 깃발로 양기 찌어지고 세락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 던지며 조홍당 벌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었다. 범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온다 동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세나 같은 발을 도구로 없는 사람의 쓸겸 잔디 뿌리 왕고래 정상 벌리고 사람 앞에 나온 뚝성에 하는 소리 단천이 지럽고 장이 쏟아진 아이들 자라가 깜짝 제목을 훔치고 가만히 엎드치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이 깊은 물로 한천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소리는 자쓱 범 내려온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범 내려온다는데 호랑이가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이제는 원래 판소리죠. 판소리에 판소리 5마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판소리 5마당이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적벽가, 수궁가 이렇게 있는데 이 수궁가 별주부전에 수궁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궁가에서 그 얘기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용왕이 병이 나가지고 그 자라가 그 의원을 불러서 이렇게 보니까 그 토끼의 간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라가 별주부죠. 별주부가 그 육지로 가서 그 토끼의 간을 구해오기 위해서 이제 그 용궁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이 자라가 그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토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나와서 이렇게 육지로 나오니까 이제 온갖 동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가 토끼냐 이렇게 토선생이라고 그러죠. 토선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토선생을 찾아다니는데 토끼를 잡아야 되니까 토선생을 잡아야 되는데 토선생을 발음을 잘못하는 바람에 호선생으로 발음했다는 거죠. 토선생을 호선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호선생이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자라가 자기를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호랑이가 그래서 범이죠. 우리나라 범. 그 호랑이가
일단은 그 자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자라도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실랭이를 이렇게 벌이는 거죠. 말싸움을 하다가 자라가 그 호랑이의 한마디로 거시기를 발로 차가지고 달려들어서 발로 차가지고 호랑이가 그 충격에 여기 그 의주 뭐 압록강까지 도망간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수군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라가 그러니까 거북이 같은 거죠. 그게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긴 자라가 토끼의 간을 얻기 위해서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을 얻기 위해서 그 약으로 쓰려고 토끼를 찾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토끼를 결국에는 꿰어냈잖아요. 꿰어내가지고 용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용궁으로 데려가가지고 뭐 동화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토끼가 자기가 그 용궁으로 가면은 자기가 거기서 큰 출세할 줄 알았는데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간을 빼먹으려는 것 줄 알고 이제 알았죠. 그때 알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간을 나는 빼놓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난 간 없어도 사니까 이왕 내가 빼놨으니 그거 가져다가 주겠다고. 그래서 용왕이 거기에 속아 넘어갔죠. 속아 넘어가지고 토끼가 다시 육지로 나온 뒤에 도망가 버리죠. 그런 내용도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이제 수궁가는 이게 바로 수궁이라는 게 이제 물 속의 궁전이니까 용궁이죠. 용궁을 뜻하는 겁니다. 용궁 노래라는 뜻인데 수궁가는 토끼가 자라의 꿰매 빠져서 용궁에 가서 죽을 뻔하였다가 기지를 발휘하여 살아 돌아온 이야기를 뼈대로 하는 판소리 계열의 이야기다. 토끼전, 별주부전, 토해간, 불로초, 토별산수록, 별토문답, 수궁용왕전, 토별가, 토끼타령, 별주부 타령 등 다양한 제목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된.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근데 이 수궁가의 중간에 그러니까 결국 토끼를 불러야 되는데 잘못해서 호랑이를 부른 거죠. 호랑이를 불러가지고 호랑이를 부르는 바람에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서 만나게 돼서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판소리를 일종의 랩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신 거죠. 만드셔서 이날치 밴드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는 이런 것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이런 노래가 나오고 또 이런 거 이렇게 굉장히 호응이 일어나는 데는 어떤 이치가 또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이치가 있어서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감춰진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춰진 이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굉장히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올해가 지금 경자년이었잖아요. 경자년. 그래서 요걸로 이치를 설명을 좀 해보면은 요렇게 이제는 이게 구궁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올해가 여기에 자, 축, 임, 묘, 진, 사,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축, 인, 묘, 진 이렇게 되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자라는 게 이제 쥐라는 거잖아요. 쥐. 그 다음에 축은 소. 인이 바로 호랑이죠.
이게 호랑이 있잖아 말이야. 호랑이. 그 다음에 묘는 토끼란 말이야. 토끼. 그러니까 별주가 바로 이 자라가 호랑이를 먼저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경자년이에요. 경자년. 내년이 신축년이에요. 신축년이라 그러나. 그 다음에 내후년이 이민년이 되는 거죠. 이민년. 그 다음에 개묘년이 내후년이. 네, 그러니까 2021년이 신축년이고 2022년이 이민년이고 개묘는 2023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토끼까지 가는데 지금 올해가 2020년이니까 지금 2020년 끝절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개묘년. 그래서 토끼가 용궁으로 가는, 토끼가 물속에 들어가는 때가, 토끼가 물속에 들어가야 토끼가 원래 땅에 사는 짐승이니까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 육식갑자로는 토끼가 물속에 들어가는 토끼가 있는데 그게 개묘예요. 개묘. 그러니까 요 개묘라고 하는 것이 개라고 하는 게 개묘 이렇게 해서 개묘. 그럼 개묘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요거 개묘가 이렇게 되는데 개묘가 이 개라고 하는 것이 개가 이게 그 육수를 얘기해요. 육수 물을 뜻해요. 물 육수. 그러니까 숫자로는 육수. 그래서 그 바다 같은 거, 큰 그 호수 같은 걸 때 바다, 호수 이런 것.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개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묘는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호수 바닷속에 들어가는 토끼가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별주부전에 그 일어나는 그 별주부 자라가 그 토끼를 데리고 어쨌거나 그 용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용궁으로 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것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근데 왜 별주부전에 저렇게 써있는,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끼는 2023년에 궁전으로 간다. 그런 거다. 수궁. 바로 용궁으로 가게 돼 있다. 이치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토끼는 뭐를 하는 존재냐면, 토끼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 토끼잖아. 사실은 땅이 토끼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 토끼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로영단을 달 속에서 토끼와 토끼를 딱 생각하면 여러분은 뭔 생각부터 나요? 개수나무, 달 속에서 개수나무에서 방아지를 하고 있는 토끼가 생각나요. 그렇죠? 옥토끼, 금토끼. 어떤 때는 토끼 한 마리만 있는 경우도 있고, 토끼 한 마리 또는 두 마리 토끼가 서로 쿵떡쿵떡 방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달 얘기, 개수나무 얘기는 잘 아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토끼가 그러니까 뭐를 사실을 하고 있는 존재냐면은 사실은 개수나무에서 그 달에 바로 달 월수세계, 그러니까 월수세계라고 그러는 월수세계. 그래 이제 월수세계라고 표현하는데 달의 세계. 근데 그걸 월수세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월수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게 월수세계. 자, 그럼 여기 보면 물숫자가 있잖아요. 수궁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바로 그 궁전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가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토끼가 개수나무에서, 그러니까 지금 토끼가 자기 간을 어리다가 나눴다 그랬어. 나무에 걸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나무. 토끼가 여기 얘기해서 나무에 자신의 간을
간을 걸어놨다. 걸어놨으니까 다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때 이 나무가 바로 사실은 개수나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개수나무에서 떨어지는 그걸 가지고 토끼가 뭐를 하는 거냐면은 방아지를 해서 바로 바로 불로영단을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이 두 개의 버전이 우리가 토끼와 달 그리고 개수나무와 방아지라는 토끼 얘기가 결국에는 이 별주부전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용왕이 무엇을 먹는다는 개념이냐면은 결국 토끼가 개수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절구에다 놓고 쪄가지고 불로영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야지만이 바로 용왕이 병을 고치고 일어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물의 세계는 뭐냐면 여러분은 여기 심장 아래 여러분의 신장 콩팥 있잖아요. 거기가 수정궁이에요. 거기가 수정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몸으로 따지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두 번째 요 차크라. 이게 7개가 있는데 7개가 있잖아요. 그 이나칠 밴드가 7명이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 7개 중에서 여기 두 번째가 여기가 수정궁이란 말이에요. 수정궁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용궁이죠. 여기 용궁에서 자라가 출발을 한 겁니다. 자라가 출발을 해서 나와보니까 호랑이를 먼저 만난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호랑이를 그러니까 내후년 2022년이 바로 호랑이를 만나는 날이에요. 자라가. 그 다음에 2023년에 바로 토끼를 만나서 토끼를 수정궁으로 데려가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무슨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불로영단이 나오는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로영단이 제조돼서 나오는 때다. 이때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랑이도 나무고 산목이라고 그래요. 산목이고 토끼는 팔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뭘 연상이 돼? 여러분이 딱 생각. 38선이구나. 38선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38이니까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38선. 바로 남북을 분단하고 있는 선이구나. 이게 38이라고 하는 것이 3과 8이 나눠져 있구나. 여기 산목이 호랑이고 팔목은 토끼인데 이쪽이 북쪽이니까 산목은 호랑이에 해당되고 팔묘는 남한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38선이 연결이 돼. 이 38선으로 나눠져 있던 남북한이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묘가 돼야지만이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와야지 연결이 되는 거네. 근데 이것을 어떤 분은 이분은 북한이 침범해 오는 거 남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요번에는 뭐냐면 남북한이 2023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치에 따르면 2023년에 북한과 남한이 남쪽에 와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협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에 해당되는 거예요. 2023년.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려요? 어떤 사람은 호랑이라고 하지만은 토끼가 인묘잖아요. 인묘. 그러니까 이게 3, 8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도 맞고 토끼도 맞아요. 한국의 그림이. 그러니까 호랑이야 토끼. 그러니까 3, 8 이렇게 돼 있는 거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삽목이 호랑이고, 그러니까 삽목이 호랑이, 기둥, 나무 기둥, 씨앗과 기둥이고, 팔목, 그러니까 나무의 가지와 열매 해당되는 거는
토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토끼가 바로 불로영단을 만드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호랑이가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호랑이가 좋지 않고 토끼가 진짜예요. 토끼가 진짜 실속을 가진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도 여기 있지만은 이민 개묘 다음에 그 다음에 진이 용이잖아요. 용이니까 원래 여기 아래쪽에 있었던 용이 병이 나서 아래쪽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다, 한마디로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 약을 먹어야지, 불로 영단을 먹어야지 하늘로 날아오른단 말이에요. 불로 영단을 먹어야지 하늘로 날아오른다 할 때 이게 용이 그럼 뭐야? 갑진이 되는 거죠. 갑진. 자, 이 갑진은 뭐야? 갑진. 이게 거북이 갑자잖아요. 거북이 갑할 때 갑. 이 거북이가 입고 있는 갑이잖아. 자라 같은 게. 이건 용을 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토끼 간을 여기서 먹게 되면은 이게 갑진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이 지지로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지로. 그리고 여기 그 팔개로 보면 요 간이 바로 산을 뜻해요. 그래서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온다는 거는 이 요 간산에 있다가 여기 사면 있잖아. 산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토끼가 용궁으로 간다는 거는 요게 용이에요. 또 팔개로 보면 이게 용이야. 용. 그리고 삼병목성 여기가 용이란 말이야. 용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용궁에 가는 거예요. 토끼가 용궁으로 들어가는 때가 요때라. 그래서 여기서 불로영단을 하나를 먹고, 야, 용이 여기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용이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온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상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뭐 시간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날치 밴드에 바로 이런 범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이젠 본격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청계어자 지벽어축 인생어인이라고 해서 천지개벽했고, 이제 거기에 천지개벽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다고, 사람들이 그에 새롭게 개벽된 세상에 맞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야. 3인이. 그래서 뭐야, 그래서 우리가 청계어자 하늘이 자에서 열리고, 지벽어축 땅이 축에서 열리고, 사람은 인생어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인에서 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것이 천지인을 합해서,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려면은 반드시 불로영단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 네 번째, 천지인이 만들어진 요 상황에서 네 번째로 들어가서 하나로 합해서 불로영단을 얻어야지만이 여기를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게 오진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그 팔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요 팔묘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남북 간의 그 굉장히 화해와 그 통합의 기운이 굉장히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결실을 확실하게 이렇게 볼 날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안 남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쟁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전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세계 대전 같은 거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하고, 또 앞으로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중국이나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될 텐데 어떻게 이걸 이제는 해나가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요런 제가 본 거로는 요 정도의 흐름이 제가 본 것인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